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은 드디어 본격적인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앞으로 이공계통 공부를 하기가 무척 편해집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일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확실히 이해해야 될 것은 벡터 해석학입니다. 최용심 배움터에서 벡터 해석학 1단계부터 마지막 38단계까지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포텐셜 에너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일에 대하여 간단히 복습하고 포텐셜 에너지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M인 물체에 힘 F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이가 dr만큼 발생했을 때 힘 F가 한 일 dW는 F.dr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고, 이러한 정의에 의하여 E를 계산해 보는 것을 역학 32단계부터 34단계까지 많이 해 보았다. 이때 위의 변이 dr들이 경로 C를 형성하였다면 이러한 좌표계에서 이러한 경로가 있다. 이 경로를 C라고 하겠다. 물체의 초기 위치가 RA 벡터가 되어지는 이 지점에 있었고 마지막 위치가 RB 벡터가 되어지는 이쪽 위치에 있었다. 이 경로 같은 경우는 물체의 미소 변이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미소 변이를 DR1, 이쪽을 DR2 쭉 갔다가 이쪽은 DRK, 또 마지막은 DRN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변이 벡터들의 합이 곡선 C 또는 경로 C를 이루고 있지요. 이런 상태에서 위의 변이 dr들이 경로 C를 형성하였다면 경로 C를 따라서 힘 F가 해준 전체 일 W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전체 일 W야 이럴 적에는 F1.dr1, 이때 F1이라는 것은 변이가 dr1만큼 발생한 이 지점에서 물체에 작용한 외력이죠. 그 다음에는 dr2 변이죠. F2.dr2 쭉 가서 마지막으로 Fn.drn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들을 시그마를 써서 나타내 준다면은 시그마 K는 이코로 1부터 N까지 F의 K벡터, dr K벡터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 이것들을 정적분 형태로 나타낸다면은 인티그랄 F.dr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적분 변수가 위치 벡터인 R이기 때문에 초기 위치 RA 벡터부터 나중 위치 RB 벡터까지 이렇게 적분 경로를 정해주면 되겠다. 즉 말해서 초기 위치 RA 벡터부터 나중 위치 RB 벡터까지 물체가 이동했을 적에 적분 구간이 RA 벡터부터 RB 벡터까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에 대한 계산하는 법은 역학 32단계부터 34단계까지 다 했지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본격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번역을 할 적에는 잠재적인 에너지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것도 맞아. 그런데 저는 잠재해 있는 에너지 그렇게 번역을 할게요. 포텐셜 에너지를 U로 표시를 할게요. 어떤 책들은 V로 표시를 하기도 해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 있죠. 그 외력이 어떤 스칼라 함수 U에다가 그래드를 취했어.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외력 F 벡터가 마이너스 그래드 U가 되어지는 임의의 스칼라 함수, 이 스칼라 함수 U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 단순하게 F라는 외력 벡터를 마이너스 그래드 U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이미 알려진 F에 대하여 이 식을 성립시키는 U가 존재할 때 U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F를 보존력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것을 직각좌표계에서 적어주면은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고 그래드 빨갛게 적어줬고 맨 뒤에 스칼라 함수 U를 적어줬죠. 이미 알려진 F로부터 U를 구하려면은 이것들을 다 성분별로 적어줘야 되어지죠. 고로
F 벡터의 X 성분은 이것의 X 성분인 마이너스 파샬 U 오버 파샬 X 그렇게 되어지고 FY는 마이너스 파샬 U 오버 파샬 Y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또 FZ는 마이너스 파샬 U 오버 파샬 Z 이렇게 되어진다. 즉 말해서 이 세 식이 만족되어지게끔 U를 결정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U를 무엇이라고 불러? 포텐셜 에너지, 즉 잠재해 있는 에너지라고 불러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세 개가 지금 편미분 방정식 형태로 되어져 있잖아요.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배운 바가 없지만은 최용심 배움터에서 양자역학적으로 수소원자를 풀어볼 적에 이 편미분 방정식을 약간은 다뤘어요. 그런데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면서 해 나갈 것이니까. 이 식에서 fx, fy, fz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U를 구하는 것이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내 문제로서 탄성력에 대해서 그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진가 봅시다. F는 마이너스 KX, X캡 이것이 탄성력이죠. 이로부터 이 F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 U를 구하라.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이것을 이렇게 다 풀어 헤쳐야 되죠. 자, F 벡터의 X 성분은 마이너스 KX죠. 고로 마이너스 KX 적어놓고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F 벡터의 Y 성분은 제로죠. 고로 제로 적어놓고 이걸 그대로 적어놓고 또 F 벡터의 Z 성분도 제로지요. 고로 FZ 제로 넣어놓고 이것은 그대로 적어놨다. 그러면은 이 세 식으로부터 탄성력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봅시다. 이 가운데 식을 보면 말이야. U라는 스칼라 함수를 Y로 편미분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였더니 그것이 제로가 되어졌어. 그러면 이 U가 가져야 될 함수 형태는 XZ를 독립변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U가 XZ를 독립변수로 가지고 있다면은 이 U를 Y로 편미분해버리면 다 제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U를 Z로 편미분했더니 제로가 되어버렸다. 그 말은 이 U가 X와 Y의 함수란 얘기죠. 3차원에서. 이 U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여기에서는 U가 XZ 함수여야 되고 여기에서는 U가 XY의 함수여야 된다.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은 U가 X만의 함수여야 되죠. U가 X만의 함수이면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죠. 이 U가 X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파샬 U 오버 파샬 X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마이너스 dx분의 du 그렇게 되어지죠. 왜? u가 x만의 함수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것은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어지겠죠. 좌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어지고 u를 x로 미분했더니 kx가 되어졌다. 이 u는 무엇인가? 이 미분 방정식은 잘 풀 줄 알죠. 양쪽을 dx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해주면은 u는 2분의 1 kx의 제곱 더하기 임의의 상수 c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탄성력인 마이너스 kx의 x캡 이것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 더하기 임의의 상수 c 이렇게 되어진다. 이때 임의의 상수 c 이것은 어떻게 정하냐면은 초기 조건 또는 경계 조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지게 됨을 최용심 배움터에서 미분 방정식 앞부분을 통하여 익히 배우셨죠. 그렇다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즉 외력이 탄성력인 경우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처음에 세팅을 해 주냐면은 단 X가 제로인 곳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를 하거든요. 방금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자, 포텐셜 에너지 U가 2분의 1 kx의 제곱 플러스 임의의 상수 c 이렇게 나왔었죠. 어떤 힘에 대해서? 탄성력 F는 마이너스 kx의 x캡이라는 힘에 대하여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임의의 상수 c를 정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특정 기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U를 임의로 정해주게 되거든요. 흔히 그 기준점, 즉 우리가 정해준 특정한 기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값을 0으로 정해줍니다. 그래야만 이 포텐셜 에너지가 유일하게 정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의 경우에는 즉 U는 이코르 2분의 1 kx제곱 플러스 c, 이 경우에는 x는 이코르 제로를 특정한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이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U를 0으로 세팅을 해주면은 c는 이코르 제로가 나왔잖아요. 아까 보다시피 이런 조건 하에서 드디어 U는 2분의 1 kx의 제곱이라는 것을 얻게 되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많이 외워본 적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x는 이코르 0인 곳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세팅한 게 아니라 x가 1인 곳에서 포텐셜 에너지 U를 0으로 세팅해 주고 싶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상수 C 값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x 대신에 1 대입했을 때 이 포텐셜 에너지 U가 0으로 세팅하고 싶다 했기 때문에 좌변은 0, 그리고 우변은 x 대신에 1 대입해요. 그러면은 2분의 1 k 곱하기 1 제곱 더하기 c, 여기 더하기 c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걸 계산을 하면은 2분의 1 k 플러스 c, 좌변이 제로이기 때문에 고로 c는 마이너스 2분의 1 k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 즉 말해서 x는 이코르 1인 곳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두게 되는 이러한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 수식에서 x 대신에 1 넣어보세요. 그러면 U 값은 제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기준점을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 기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세팅해줘 가지고 포텐셜 에너지를 유일하게 결정을 해서 쓰고 있다 그 말이야. 여기서 특히 유의할 것은 기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반드시 0으로 세팅할 필요는 없어. 예를 든다면은 기준점에서 나는 포텐셜 에너지 값이 1 되게끔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세팅되게끔 상수 C를 결정을 해주면 돼요. X가 이것이 제로일 적에 포텐셜 에너지 U를 제로로 선택을 했다면은 이 상수 C는 뭐가 되어집니까? 제로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U는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되어졌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어디다 두었냐면은 단 포텐셜 에너지가 x는 이코르 제로에서 U는 이코르 제로 이렇게 기준점을 마련해 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기준점은 x는 이코르 제로요. 기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 되게끔 세팅해가지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함에 있어서 미지 상수를 세팅했고 그로부터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의 제곱이라는 것을 구해냈다 그 말이야. 자, 최용진 배움터에서 편미분 4단계에서 du라는 어떠한 전미분이 있다. 즉 임의의 스칼라 함수 u를 전미분을 취했더니 그것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배웠죠. 이것은 무엇하고 같냐면은 그레드 u 닷트 dr 이것하고 같음을 편미분 4단계에서 배웠다.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해서 보세요. 우리가 미소 2를 한번 계산해 볼 거야. 미소 2를 f 닷트 dr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볼 거야. 이럴 적에 이 f라는 것이 마이너스 그레드 u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면 f 닷트 dr은 마이너스 그레드 u 닷트 dr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레드 u 닷트 dr 이것은 미적분학 시간 이 위에서 그레드 u 닷트 dr은 du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고 방금 했죠. 고로 이것 대신에 du를 적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tu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du는 마이너스 f 닷트 dr 그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외력이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다면 f 닷트 dr로부터 du는 마이너스 f 닷트 dr 이렇게 되어짐을 유도를 했지요.
여기서 철저히 중요해. du가 마이너스 f.dr 이것이 유도되어지는 전제 조건이 뭐였어? f가 마이너스 그래도 u라는 형태로 적어질 수 있다면 그때는 f.dr이 마이너스 du가 되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du는 마이너스 f.dr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배웠어요. 즉 말해서 이 수식이 나오게 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요? f가 마이너스 그래도 u 형태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야. 그 전제 조건이 없다면은 u가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없어. 이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어. 우리는 이 f로부터 무엇을 구해내는 것이 목적이야? u를 구해내는 것이 목적이죠. u를 구해내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du는 마이너스 f.dr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u를 구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쪽을 적분해주면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양쪽을 이렇게 적분해 주겠다. 우변 같은 경우는 적분 변수가 위치 벡터 r 벡터잖아요. 좌변 같은 경우는 적분 변수가 포텐셜 에너지 u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적분 후 하한과 상한을 이들 적분 변수에 맞게 적어줘야 되죠. 그러면 아까 이 탄성역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어디로 잡았냐면은 x는 이퀄로 제로인 점을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그 기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제로로 놔가지고 미지상수를 결정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포텐셜 에너지를 0 되게끔 했거나 또는 어떤 상수가 되게끔 했거나 라는 것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의 위치를 RS라는 벡터로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즉, 이 위치가 RS라는 기준점일 적에 이 포텐셜 에너지 U를 U에 RS라고 놓겠다. 그리고 위치가 R 지점일 적에 포텐셜 에너지를 U에 R로 놓겠다. 지금 조금 지저분한데 여러분들 이쪽을 보세요. 자, 좌변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du에서 u의 rs부터 u의 r까지 이것을 정적분을 해주면은 u의 r 마이너스 u의 rs 그렇게 되어지죠. 이 말뜻은 뭔 뜻이에요? 기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이것은 임의의 r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그 의미야. 그리고 우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대로 다시 적어줬습니다. 우변 같은 경우는 이럴 때에 이제 또 중요해. 기준점에서, 즉 RS라는 기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뭘로 세팅을 할 거냐면은 제로로 세팅을 할 거야. 즉 기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세팅하겠다 그 말이야. 마치 이 탄성역에서는 기준점을 x는 이퀄로 제로로 잡아갖고 그 x는 이퀄로 제로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 되게끔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x는 이퀄로 제로를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위치 R이 RS 벡터가 되어지는 그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U의 RS로 그렇게 놨죠. 즉 U의 RS로 놨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 즉 기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뭘로 세팅을 할 것이라고 0으로 세팅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 임의의 R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인티그랄 기준점부터 임의의 R 지점까지 f.dr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알려진 외력에 대하여 그 외력이 마이너스 그레이드 U 이렇게 적어질 수 있는 어떤 스칼라 함수 U를 힘 F에 대응하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일단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물리 문제를 풀 적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고 그것을 탐구해야 되죠. 이 포텐셜 에너지 U를 구하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인티그랄 기준점부터 포텐셜 에너지를 알려고 하는 R 지점까지 F.dr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 이때 여러분들이 이 R 벡터에다가 기준점 RS를 넣으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뭐가 되어집니까? 제로가 되어지죠. 왜 그래? 자, 제가 여기에 별표를 여러 개를 쳐 놓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힘 F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힘 F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 말은 F가 마이너스 그레이드 U로 표현이 되어질 때 그 말이죠. 즉 F가 마이너스 그레이드 U로 표현이 되어질 때 무엇이 치명적인 이점이 있는가? 여기서 치명적인 이점이다. 그 말은 이점이 너무나 큰 것을 제가 반어법적으로 써놓은 거죠. 자, 답을 말하겠습니다. 외력 F에 의한 1 WF를 계산을 할 적에 너무나 편하다요. 어떤 경우에? 외력 F가 마이너스 그레이드 U라는 포텐셜 에너지 U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면 외력 F에 의한 1 WF가 계산을 할 적에 너무 편하다 그 말이에요. 뭘 계산할 때? 1, 즉 워크 계산할 때. 왜 그러는가? 외력 F에 의한 1 WF는 인티그랄 F.dr RH 지점부터 RB지점까지 물체를 이동할 때 힘 F가 한 일이죠. 즉 말해서 RH 지점 이 지점부터 RB 이 지점까지 힘 F가 작용을 해가지고 경로 C를 통하여 물체가 이동했을 때에 그 일은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F가 마이너스 그레이드 U라는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이 되어줄 수 있는 보존력이라면은 이것이 조건이야. 전제 조건. 이 F 대신에 이것을 대입을 해주고 나면은 인티그랄에서 RH 지점부터 RB지점까지 마이너스 그레이드 U 닷대 dr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마이너스 du가 되어지죠. 적분 구간은 역시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인티그랄 마이너스 du를 정적분하게 되어지면은 마이너스 u에다가 적분 구간은 RH지점부터 RB지점까지야. 이것을 계산을 할 적에는 RB인 곳에서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RA인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그렇게 되어지는데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RA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RB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가 앞 시간에 일을 계산을 할 적에는 그 일이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이 달리 나왔어.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게 된다면은 임의의 두 지점 간의 외력 F가 한 일은 경로에 의존해야 하네. 안 하고 오직 처음점과 나중점에 의해서만 그 일이 결정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방금 그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물체가 초기 위치가 RA 위치 벡터 지점에 위치해 있고 나중 위치가 RB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물체가 RH 지점부터 RB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1번 경로를 통하여 RH 지점부터 RB 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고 또는 2번 경로를 통하여 이동할 수도 있지요. 이럴 적에 우리의 궁금사항은 힘 외력 F가 이 물체에 작용했을 적에 외력 F에 의한 일을 계산을 하는데 1번 경로를 통하여 한 일을 계산해보고 또 2번 경로를 통하여 외력 F가 한 일을 계산해보고자 한다. 1번 경로를 통하여 외력 F가 한 일을 W1이라 한다면은 W1은 인티그랄 F.dr 원벡터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dr 원벡터는 1번 경로를 통한 변이가 되어지죠. 당연히 초기 위치는 RA 위치가 되어지고 나중 위치는 RB 위치가 되어지죠.
그리고 2번 경로를 통하여 외력 F가 한 일은 F.dr2벡터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것은 2번 경로를 통한 변이가 되어지죠. 당연히 초기 위치도 RH 지점이 되어지고 나중 위치도 RP 지점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해. 만약에 외력 F가 마이너스 그레이드 U라는 어떠한 스칼라 함수 U로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일반적으로 1번 경로를 통해서 한 일과 2번 경로를 통해서 한 일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적분의 하항과 상하는 1번 경로나 2번 경로나 똑같이 RH지점부터 RP지점이죠. 그렇지만 이동하는 경로가 다를 적에는 이 계산 결과가 서로 다르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해서 F라는 것이 어떤 스칼라 함수 U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로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힘 F가 한 일은 경로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경로에 의존한다 그 말이야. 이쪽으로 갈 때 1 다르고 이쪽으로 갈 때 1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런데 F라는 것이 어떤 스칼라 함수 U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로 표현이 되어진다. 이때에는 이 스칼라 함수 U를 힘 F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호칭을 해주고, 이러한 경우에는 1번 경로를 통해서 한 일이나 2번 경로를 통해서 한 일이나 그 결과가 똑같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별표를 여러 개를 달아놨지요. 즉 말해서 힘 F가 포텐셜 에너지 U라는 함수 마이너스 그레이드로 표현이 되어진다면은 힘 F가 한 일은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즉 이쪽으로 가서 한 일이나 이쪽으로 가서 한 일이나 어떤 쪽으로 가서 한 일이라도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만 같다면은 그 일이 같다 그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 Y 증명을 한다면은 보세요. W란 것은 F.dr에서 RA부터 RP 지점까지죠. 여기서 DR이란 것은 1번 경로가 됐든 2번 경로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어. 아무런 경로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F라는 것이 보존력이 되어져 가지고 F가 마이너스 그레이드 U로 표현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그레이드 U를 대입을 하게 되어지면은 마이너스 그레이드 U 다트 DR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레이드 U 다트 DR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요? DU로 표현이 되어지죠. 고로 마이너스를 앞에다 끄집어내놓고 DU 해놓고 RA 위치부터 RP 위치까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정적분 해주면은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처음 위치 RA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나중 위치 RP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라. 무엇이 임의의 경로를 통하여 RA 지점부터 RP 지점까지 힘 F가 해준 일이, 단 이때 힘 F는 보존력이 되어져 가지고 F라는 것은 마이너스 그레이드 U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진다고 했어. 이거 매우 중요해. 만약에 보존력이 아니라면은 F가 두 지점 간의 한 일은 두 지점을 잇는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만약에 보존력이라면은 F가 두 지점 간의 한 일은 어떠한 경로를 취하도 그 일의 값은 모든 경로를 통하여 다 같다. 즉 F가 한 일은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다 똑같다 그 말이야. 힘 F가 포텐셜 에너지를 U라고 했을 적에 마이너스 그레이드 U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면은 이 F를 뭐라 그래? 보존력이라고 근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보존력이 한 일은 도중 경로에는 의존하지 않고 무엇에만 의존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에만 의존한다 그 말이야. 그 일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보존력에 의한 일은 처음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나중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if 만약에 처음 지점인 RA 지점과 나중 지점인 RP 지점이 같다. 그렇다면은 힘 F에 의한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걸 봅시다. 그러면 일단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이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이것 같은 경우는 처음 지점이 RA 지점이죠. 그리고 나중 지점이 RB 지점이야. 즉 물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동했을 적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면서 한 일을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RH점과 RBC점이 같아져 버렸어.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 물체가 여기서 출발해서 그래갖고 쭉 가서 또 쭉 가서 이렇게 해서 쭉 가서 다시 처음 지점으로 왔어. 그러면은 물체가 딱 한 바퀴를 순환했잖아요. 순환해가지고 처음 출발점으로 되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체는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하고 같죠. 그럴 적에는 힘 F가 한 일을 한 바퀴 순환했을 적에는 이 인테그랄에다가 동글뱅이를 쳐줍니다. 동글뱅이를 쳐줘갖고 F.dr 이렇게 해서 E를 계산을 해. 그러면은 인테그랄에 동글뱅이가 쳐져 있다 이 말은 물체의 이동 경로가 폐경로가 되어졌다는 의미지요. 폐경로. 즉 말해서 처음 출발한 위치로 쭉 돌아서 다시 왔다 그 말이에요. 물체가 폐경로를 이루면서 힘 F가 일을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 표현을 인테그랄 동글뱅이 쳐놓고 F.dr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폐경로를 통하여 한 일은 그것이 무엇이 되어진다? 0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를 할 적에는 그 힘 F가 한 일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다면은 얘하고 얘하고 같기 때문에 한 일이 뭐야? 제로가 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스토크스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어떠한 임의의 벡터 E가 있다. 이 벡터는 공간상의 임의의 벡터야. 이 벡터를 어떠한 폐경로, 즉 폐경로 상에서 선적분을 해 놓은 것이 인테그랄 동글뱅이 해놓고 E.dr 좌변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의의 폐경로를 통한 선적분을 좌변이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선적분은 이 폐경로를 둘러싸고 있는 이 면적 있죠. 이 면적 중에서 임의의 요소를 제가 쪼개가지고 dA 벡터라고 해 놓을게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선적분은 임의의 벡터 E에다가 커를 취해가지고 다트 dA 해가지고 이 dA를 이 내부 전체의 면적에 걸쳐서 적분을 해준 것과 같다라는 것이 스토크스 정리예요. 이 스토크스 정리에 대해서는 최용심 배움터의 벡터 해석학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에 지금 떠오르는 이쪽을 클릭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벡터 해석학 1단계부터 38단계까지는 완전히 싸박하게 알아야 역학, 전자기학 공부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용심 배움터에서 벡터 해석학 1단계부터 38단계까지 마스터하세요. 이 스토크스 정리에 의하면 F.dr이 컬 F.da 그렇게 되어지죠. 자, 이제 얘기를 결론을 내릴게요. 외력 F가 마이너스 그레이드 U, 이때 U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면은 폐경로를 이루면서 외력 F가 한 일은 제로이고 이러한 경우에 컬 F는 제로가 되어진다. 왜 그런가 보세요. F.dr 이것이 임의의 폐경로에 대해서 0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스토크스 정리에 의해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로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임의의 폐경로 이 말은 이 폐경로 내의 면적을 말할 것 같으면은 이 면적 dA 벡터가 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걸 계산을 해 놓은 것이 제로다. 그 말은 이것이 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력 F가 마이너스 그레이드 U로 표현이 가능하다면은 폐경로를 통하여 보존력 F가 한 일은 제로가 되어지고 동시에 이 보존력 F에다가 커를 취하면은 제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은 똑같은 말을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를 할 적에는 여기서 가장 먼저 외력 F가 마이너스 그레이드 U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을 스타트로 해가지고 결국 이끌어냈던 것이 폐 경로에 대하여 보존력이 헌일은 제로이고 그때 보존력에다가 커를 취하면 0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즉 순서를 달리해서 보존력을 정의를 해 볼게요. 자, 보세요. 힘 F에 의한 일 WF 있죠. 인티그랄 F.dr가 경로에는 의존하지 않고 C종 위치에만 의존한다면 C종은 뭐예요? 처음과 나중 위치에만 의존한다면 무엇이 힘 F에 의한 일이 경로에는 의존하지 않고 처음과 나중 위치에만 의존한다면 임의의 폐경로에 대하여 외력 F가 한 일은 항상 제로가 나옵니다. 왜 제로가 나오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야 돼. 여기 보세요. 자, RH.부터 RB지점까지 물체를 이동시키면서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임의의 경로인 1번 경로를 통해서 한 일이나 2번 경로를 통해서 한 일이나 경로에 상관없이 같다고 하자 그 말이야. 어떤 경로를 택한다 할지라도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에만 의존하지 도중에 경로는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 말이야. 그럴 적에는 임의의 폐 경로를 통하여 한 일은 제로가 되어진다고 했거든요. 왜 그런가 그걸 보자 그 말이야. 자, 힘 F가 한 일 WF는 보세요. 인티그랄 해서 1번 경로를 통해서 일을 해서 그래가지고 F.dr이야. 그리고 또 인티그랄 F.dr 일을 계산을 하는데 이번에는 2번 경로를 통해서 일을 했어. 그런데 1번 경로를 통해서 한 일이나 2번 경로를 통해서 한 일이나 서로 같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이 경로를 어떻게 택했든지 간에 1번과 2번을 다시 제가 적어 볼게요. 자, 인티그랄에서 1번에서 F.dr 이렇게 되고 또 얘를 좌변으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인티그랄 F.dr 해서 2번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뭐이 됩니까? 제로가 되어지죠. 얘하고 같은데 얘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1번 경로는 여기서 이 경로요. 그리고 2번 경로는 여기서 이 경로요.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가 있다고 했을 적에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쳐주고 2번 경로가 여기서 이렇게 왔던 것을 반대로 이렇게 경로를 바꿔줘도 상관이 없지요. 즉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한 일은 여기서 이렇게 한 일하고 부호가 반대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벡터 해석학 하면서 익히 배웠지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물체가 RA 위치에서 RB 위치까지 이동해 가는데 경로 C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해 갔다라고 합시다. 이때 경로 C를 통하여 힘 F가 한 일 WC는 인티그랄 RA부터 RB까지 F.drC 벡터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B 위치에서 H점으로 갔다고 합시다. 물론 이 경로의 생김새는 좌측이나 우측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만 방향을 반대로 해서 갔을 따름이야. 즉 B 위치에서 A 위치로 갔을 따름이단 말이야. 이러한 마이너스 C 경로를 통하여 힘 F가 한 일 W의 마이너스 C 같은 경우는 인티그랄 RB부터 RA까지 F.dr의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쪽하고 달라진 것은 첫 번째 적분 구간이 달라졌죠. 여기에서는 A부터 B로 이동했기 때문에 RA부터 RB 지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B지점부터 H지점까지 갔기 때문에 적분 구간이 RB부터 RA로 되어졌고 그리고 경로는 여기서는 A에서 B로 온 C 경로인데 여기에서는 B에서 A로 가는 마이너스 C 경로이기 때문에 이쪽에가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C 경로를 통하여 힘 F가 한 2라고 마이너스 C 경로를 통하여 F가 한 2라고는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어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최용심 배움터에서 벡터 해석학 23단계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관심이 가신 분들은 참조 바랍니다. 고로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치고 2번 경로를 이 화살표를 반대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이 의미한 바가 뭐예요? 1번 경로로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다시 처음 경로로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테그랄 f.dr 해가지고 여기다가 동글뱅이 하나 쳐주는 거죠. 폐 경로상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고로 이것이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힘 F에 의한 일 WF가 경로에는 의존하지 않고 처음과 나중 위치에만 의존한다면은 폐 경로를 통해서 한 일은 뭐야? 0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스토크스 정리에 의하여 컬 F 닷 TA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에서 TA는 임의이기 때문에 컬 F가 뭐이 돼? 제로가 되어지죠. 즉 말해서 힘 F에 의한 일이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면은 폐경로에 걸쳐서 힘 F가 한 일은 제로다 그 말이야. 이것이 제로가 되어진다 이 말은 컬 F가 제로라는 말하고 똑같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거 보세요. RH점부터 RB점까지 F.dr가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처음과 나중 위치에만 의존할 조건은 F.dr 이 적분 결과가 위치만의 함수인 U 전미분 형태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왜 그래? F.dr가 마이너스 TU의 R캡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마이너스 TU 그렇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마이너스 때문에 U의 RA 마이너스 U의 RB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것은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에만 의존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무엇이 힘 F에 의한 일이 다시 정리를 쭉 하게 되면은 힘 F에 의한 일이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면은 폐경로에서 한 일 F.dr가 제로이고 이걸로부터 컬 F가 제로이고 또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 일이란 말은 F가 마이너스 그래도 U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성력에 대해서만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의 제곱이 된다라고 배웠지요. 그러면은 F는 이꼬로 mg라는 중력, 이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 U는 어떻게 되어진가 보자. 일단 공식을 적으면은 마이너스 해놓고 기준점 RS지점부터 R지점까지 F.dr 이것이 포텐셜 에너지 U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좌표계를 잡을 적에 위쪽을 플러스 Z축으로 잡아 봅시다. 즉 말해서 3차원 좌표계에서 이쪽을 Z축으로 잡고 이쪽을 X축으로 잡고 이쪽을 Y축으로 잡았어. 중력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mg 벡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크기는 mg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z 방향이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려다 보니까 마이너스 RS 기준점부터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려고는 R 지점까지 F.dr를 계산을 할 것인데, 자, F 같은 경우는 중력이기 때문에 위쪽을 플러스 Z방향으로 잡았다면은 마이너스 mg의 Z방향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dr이란 것은 외력이 Z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dz의 Z캡 그것만 남지요. 여기에서 Z캡, Z캡은 1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mg의 dz, 물론 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어지죠. 그리고 적분 구간은 기준점부터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 그 지점까지이기 때문에 mg로 표현이 되어지는 중력 같은 경우는 지표면을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 즉 포텐셜 에너지 제로점으로 많이 잡습니다. 고로 기준점인 RS는 Z는 이꼬로 제로가 되어지고 임의의 R 지점은 Z는 이꼬로 Z가 되어지겠죠.
Z좌표의 기준점인 0으로 놓는다면은 임의의 높이에서의 Z좌표인 Z까지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mgz가 되어지죠. 특히 조심해야 될 것. 여기서 Z라는 것은 좌표요. 좌표. 이것에 대한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 많이 들어봤지요? MGH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쪽이 땅바닥이에요. 그리고 질량 m의 물체가 이쪽에 있어. 이 높이가 h요. 이럴 적에 이것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mgh가 되어지죠. 포텐셜 에너지 U는. 이 상태에서 땅바닥을 이렇게 한번 파버렸어. 이렇게 파버린 상태에서 지표면으로부터 3m를 내려와 가지고 이쪽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걸 얘들한테 한번 여쭤봤어. 당연히 얘들은 한 명도 이것에 대한 올바른 답을 대답하지 못하죠. 걔들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서 포텐셜은 mgh다 그렇게만 외웠잖아요. 그러므로 지표면으로부터 3m 더 지하로 내려간 그 부분에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못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위쪽 축을 Z축으로 잡은다면은 지표면은 Z는 이꼬르 제로잖아요. 그런데 3m만큼 밑으로 내려온 이 지점에서는 Z가 뭐예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mgz라고 했는데 이 z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mg가 되어져요. 아시겠죠? 이 높이가 h라면은 z 좌표가 어떻게 돼? h가 되어지죠. 고로 이때는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가 mgh 되는 것이 확실해. 왜냐? 그리고 아까 F는 이코로 마이너스 KX의 X캡, 이것을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것도 이때 기준점은 x는 이코르 제로를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으로 잡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류인력, 이 F 벡터가 R 제곱분의 GMM인데 구좌표에서는 중력은 항상 끌어당기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 방향이 되어지죠. 이거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만류인력 공식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렇게 외웠을 건데 구좌표로 정확하게 나타낸다면은 만류인력 공식이 마이너스 R제곱분의 GMM R캡 이렇게 나타내지죠. 이 구좌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만류 인력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공식 그대로 적어줘요. 자,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인테그랄 하고 기준점부터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고자 하는 지점까지 F.dr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F는 이것이기 때문에 F 이렇게 적어주고 구좌표에서 dr은 dr R캡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외력에 대한 R캡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다트 적어주고 dr 벡터는 dr의 r캡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r캡 다트 r캡 이것은 1이기 때문에 이 적분은 쉽게 계산할 수 있어. 그런데 만류인력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 무한대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이건 사람들끼리 약속이에요. 즉 무한대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것으로 가정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분 구간은 무한대에서부터 임의의 R 지점까지죠. 임의의 R 지점까지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은 R 다트 R 캡이 1이기 때문에 이것을 R로 적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걸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되어지죠. 만류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음수가 되어지죠. 여기서 R 대신에 무한대를 쓰면은 이게 뭐이 돼? 제로가 된 거 맞죠?
고로 유한한 거리에서 만류 인력에 의한 포텐셜이 항상 음수다. 이 말은 만류 인력은 청력은 없고 인력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이러한 수식들의 물리적인 의미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야. 그 다음에 쿨롱력 같은 경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 R 캡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 같은 경우도 이 공식을 그대로 적어주면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F에 대한 쿨롱력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다트 DR 적어줬죠. 이것은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1 Q2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거리의 제곱에 판별하는 외력은 중력하고 전기력이 있는데, 물론 나중에 뭐 자기력도 유사하게 적어줄 수 있지만 중력과 전기력 같은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함에 있어서 무한대를 기준점으로 놓는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 암암리에 약속이 되어져 있어. 마치 발바닥의 좌표를 제로로 했을 적에 머리 꼭대기의 좌표를 우리 인간의 키로 정의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처럼 쿨롱 포스나 만류 인력 같은 경우는 무한대인 곳을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인 제로로 놓자라는 것이 약속이 돼 있다 그 말이야.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는 다음 시간에 살피자고 했어. 이것은 제가 앞 시간들에서 문제를 풀어줬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중력이라는 보존력이 일을 할 적에는 왜 간단하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왜 간단하게 되어지냐면은 이러한 나선형의 경로는 복잡해. 그러나 중력 자체는 마이너스 mg의 z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 경로가 x, y 성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z 성분만 필요하죠. 왜? 다트 프로덕트니까. 고로 아무리 복잡한 이 위치라고 할지라도 딱 Z성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적분이 간단히 되푼다 그 말이야. 즉 중력은 보존력이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만류 인력과 쿨롱력에 대하여 컬 F가 제로가 됨을 각자 확인해 보세요.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